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020년이 기업 족쇄의 해가 된 이유 2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탄 첫 번째 영상 끝날 때 이 소위 말하는 공정법, 공정경제법이라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예. 도대체 이득을 얻는 세력, 이 법 때문에 네. 뭡니까? 누굽니까? 외국계 헤지펀드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외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기업보다. 기껏 그렇게 네. 정말 날치기 비슷하게 네. 180석을 앞세워서 네. 결국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네. 외국계 그러니까요. 그것도 투기 자본들 네. 남 좋은 꼴 정말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편법이 아니라 마음 놓고 대한민국 땅에서 음. 법의 권리를 보호를 받으면서 네. 우리 기업들을 흔들 수 있는 판을 깔아줬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드라마. 좌지우지하는 드라마들도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참 제가 일단 무슨 네. 소린가 하실 텐데 네.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훨씬 더 그러시죠.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작년 10월에 네. KMH라고 하는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요 신라CC 그다음에 아시아경제신문 같은 걸 갖고 있는 방송업체. 신라CC는 골프장입니까? 골프장. 아, 그쵸. 예. 골프 네. 안 쳐서 제가. 예. 회사의 최대 주주가 최상주 회장이라는 분이고 네. 이분이 한 34.26%. 그리고 외국계 펀드인 키스톤 프라이빗 에퀴티가 25.06%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한 60% 네. 가까운 지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 2대 주주인 키스톤이 내가 먼저 감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지배주주 3% 룰이 없다면 그 오너인 그렇죠. 최 회장 측이 줄여서 34, 네. 2대 주주가 25. 네, 그렇죠. 9%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감사위원 선임한다 그래도 시켰고 앞에 무난하게. 소액 주주를 굉장히 끌어모아서 모든 위임을 받아서 네. 표대결을 벌였으면 모를까 네.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3%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33%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도 3%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외국계 펀드도 대주주잖아요. 네. 2대 주주. 네. 그러면 25% 중에서 3%만 행사할 수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오너 대 2대 주주가 3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자, 여기서 2대 주주인 키스톤이라는 회사가 특별 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걸 6개를 만들어서 네. 주식을 쪼갰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3618이니까 18%의 그 주식 행사를 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 회사의 10%, 나머지는 정확히 3%씩 네. 다 나눴습니다. 어. 그래서 최 기자 말처럼 3 곱하기 6해서 18%의 의결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너 일가 3%대 외국계 펀드 18%의 게임이 돼서 원래 그 당시에 경영권 분쟁 때는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게 그냥 그렇군요. 완패를 해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얘기가 어려운데 재밌으시죠? 이거 굉장히 저 같은 애들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펀드가 자기 측 사람을 심기 위해서 3% 지분 쪼개기 관행. 네. 그거를 이렇게 해서 네. 대주주를 밀어냈죠.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감사를 선임한 거죠. 선임을 한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면 대주주가 70%를 갖고 있고 네. 외국계 펀드는 10%를 갖고 있다고 보죠. 네. 그래도 3대 9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쪼개면 되잖아요. 그 대주주를 확실히 죽이고자 하는 거는 그렇죠. 맞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그래 쪼개기 거의 소위 말해서 죄송한 말입니다만 양아치짓을 해서 감사위원을 한 명을 뽑았는데 네. 그게 굳이 대수냐 이런 그렇죠. 주장이 있을 수도 그 있어요. 얘기를 많이들 하고 네. 그게 이번 상법 개정안을 찬성한 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통 통상 이사회 멤버가 회사마다 다르지만 한 7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네. 사내이사, 그다음에 또 사회이사 이렇게 다 구성이 되는데 네. 이번에 찬성한 사람들이 아니 7명 중에 1명 넣었다고 네. 그렇게 난리가 나냐. 네. 과연 그럴까요?
이사회는 전략을 확정하는 곳입니다. 네.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네.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개발비는 얼마 드는지, 네. 판매 전략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 기술을 갖지 못한다면 네. 어떤 기업을 M&A를 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기술을 획득해야 되는지, 이 모든 극비 안건이 이사회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외국계 펀드에서 네. 감사위원으로 뽑은 사람이 네. 딱 그 이사회 멤버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언제쯤 어떻게 진출해서, 지금 네. M&A 물망으로는 A, B사를 염두에 두고 있네. 만약에 이 사람이 A나 B사를 흘려주면, 네. 그러면은 A, B사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한테 관심 있어? 가격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뭐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겠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라면 못 사면 네. 제때 진출하려고 그랬다가 진출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신규 사업에. 그러니까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감사위원이 한 명이냐 10명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 한 그렇네요. 명에서 10일을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외국 사람들한테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중국인한테 예, 관대하고 중국인한테 보니까 뭐 우리나라 땅을 뭐 그렇죠. 우리는 뭐 대출 받아서 사기가 어려운데 중국인들은 쉽게 산다 뭐 아유, 이런 대출 받아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헤지 펀드한테까지 네. 합법의 길을 음.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사람들도 이제 두뇌라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뭐 별 생각 없이 뭐 처리한 겁니까? 뭐 생각이 있었겠죠? 자, 또 취지가 네. 소액주주라는데, 그러면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소액주주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했다. 네. 그 진정성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거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대기업은 손발 묶고 네. 소액주주는 뭐 나는 전혀 관심 없고 네. 헤지펀드가 오롯이 그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전세 뭐 2년 연장권 네, 자동 갱신권 네. 그 취지 보세요. 그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네. 내 집에 그냥 지금 전셋집에 더 살 수 있다. 네. 임대료도 5% 밖에 못 올린다. 네. 그 좋은 취지였다고 하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고 네. 전국의 부동산이 요동을 쳐서 네.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네. 온 국민이 그냥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소액주주 위한다고 해놓고 이 소액주주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죠. 정말 겸용을 해야 될 대주주들은 다 뭐 의결권 제한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근데 어부지리도 이런 어부지리가 없어. 외국계 펀드는 가만 보니까 이제 나는 편법할 필요도 없네. 네. 그냥 가서 그냥 다 쪼개서 내 맘대로 선임하고 영향력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숫자를 다루거나 이렇게 좀 또 요직에 있는 분들한테 멍청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얘네들이 헤지 펀드가 이 반물을 빼먹고 도망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거고요. 그러면은 피해 보는 거는 소위 당신들이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개미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단순하게 산수만 할 줄 알아도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감사위원 분리선이 외에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것도 뭐냐면은 네. 어떤 A라는 회사가 어떤 이사가 잘못해서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모 회사, 네. 그 위에 엄마 회사, 네. 엄마 회사의 주주가 그 자식 회사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이것도 또 소액주주를 위한 거래요. 네. 그런데 소액주주가 비상장사의 뭐 1%, 상장회사의 0.01% 지분을 갖기도 어렵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법을 보면 모회사와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네. 이 모든 회사들은 각각 독립된 법 인격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자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모회사 소송하고 아마 이게 또 이제 발전되면은 손자회사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결국 그냥 소송만 남발하다가 결국은 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들 수임료? 그런데 보면 이제 소송을 할 때 소송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송 비용을 이 개미들은 어떻게 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포장을 했지만 이건 네. 전혀 개미나 소액주주와는 상관이 없는 네. 그런 개정안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기업들이 아주 뭐 기겁할 만한 일을 더불어민주당, 예, 여당이죠. 힘을 앞세워서 이제 성취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 일이라곤 피켓 농성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뭐 피켓만 들고 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이런 걸 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여론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도 40%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예고해드렸듯이 세 번째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